네, 안녕하세요. 서영진 작가입니다. 40대에 필요한 자기계발 인생 기술 5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블로그나 유튜브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저도 처음에 30대 때부터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블로그를 하다 보면 글쓰기 능력이 늘어나요. 왜냐면 제가 말하는 건 블로그에 일기 쓰기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읽을 만한 글을 써보자. 근데 그게 잘 모르면 뭐 신문 기사를 요약한다거나 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차근차근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찾아오고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달게 되고 그리고 내가 조회수나 혹은 검색량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블로그를 써야 되는지 기술들이 조금씩 발전하게 돼요. 그런데 블로그에만 머물지 마시고 꼭 두 번째 유튜브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블로그에서 유튜브를 하다 보면요, 유튜브 역시 여러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블로그는 이제 뭐 글쓰기나 뭐 사진 정도라면요, 유튜브는 어쨌든 영상에 관한 것, 음향에 관한 이 방송 기술에 대한 것도 좀 익혀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늘어나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내가 새롭게 좀 가고 싶은 어떤 인생 영역에도 연결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역시 블로그를 하고 또 유튜브, 사실 제 구독자 아직 100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검색해서 많은 분들이 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차츰차츰 쌓이면서 제가 이 책 냈잖아요. 근데 이 책에 대한 홍보도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블로그에서부터 유튜브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자기 개발에 대해서. 자, 두 번째, 40대에 필요한 자기 개발 인생 기술 두 번째는요, 집에 TV를 없애고 자녀들과 함께 공부나 책을 하자는 거예요. 저도 첫째 때는 집에 TV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 힘들거나 뭐 바쁠 때는 아이에게 TV를 보여주는데 이게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TV를 이제 없애고 부모님 댁에 이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이 부모님 댁 가는 거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저희 집엔 TV 없으니까 부모님 댁 가서 TV 보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좋고, 또 하나는 TV가 없다 보면 물리적으로 어쨌든 자녀들 또 대화의 시간이 늘어나거나 혹은 공부나 책 읽는 시간이 늘어나요. 뭐 저도 책이 있는데 사실 저도 책이 원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 읽는 시간을 어쩔 수 없이 확보하게 돼요. 뭐 TV는 그냥 멍하게 뭐 밥 먹으면서 TV 볼 수 있고 이러는데, 그냥 저희 아이들도 집에 TV가 없으니까 뭐 밥 먹으면서도 가끔씩은 책도 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는요, TV를 없애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 우리 독자분들 혹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영역에서의 개발을 최대한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영역에 대해서 먼저 발전하고 무엇인가 기술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나중에 또 다른 모습으로 이제 발전할 수가 있어요. 40대 때는요, 자기가 속해져 있는 영역에서 뭐 10여 년 내외 혹은 더 오랫동안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익숙한 업무 패턴들이 있고요. 어느 정도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익숙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루즈해지는 부분들 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해서 어떤 강의를 듣는다거나 공부를 하거나 계속 저도 그런 것들 자기 개발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자기 영역에서 어떤 트렌드나 이런 거를 내 나이 또래 혹은 내 나이보다 좀 젊은 분들의 강의를 듣는 것도 제가 추천해 드려요. 제가 사실은 조금 디자인 같은 것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20대 친구들이 해온 걸 딱 보면서 느꼈어요. 아, 이제 나는 뭐 이런 표현은 있지만 절필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완전 감각이 달라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40대 분들은 30대 분들의 강의나 뭐 이런 글들을 읽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도전도 받고, 한편으로 요즘 사람들의 생각, 그러니까 요즘이라고 하는 건 나보다 좀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트렌드를 몸으로 익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최대한 발전하는 게 연결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인생 후반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하는데 자기 개발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물론 영어 공부나 운동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런데 인생의 후반 전체를 봤을 때는요, 이 인생 후반을 위해서는 첫 번째는 경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경제 공부를 한다는 건요, 직장인들의 이동이 많은 시기가 이제 40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기업에 있는 분들은 이제 과장, 부장 못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이동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 나의 재정적인 안정
혹은 내가 좀 장기적으로 무엇인가 다음 텀을 위한 준비를 한다라고 할 때 일단 경제적인 안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경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근데 경제 공부를 어떻게 할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일단은 뭐 거시경제, 뭐 예를 들면 세계 경제가 어떻다, 어디에 전쟁이 나서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 뭐 이런 뉴스를 보는 것도 좋고요. 혹은 세계 경제도 아니면 한국 경제를 좀 보는 거예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 뭐 GDP가 어떤지, 그런 다음에 뭐 환율에 관련된 어떤 건지, 뭐 이거를 매일 보는 것도 공부가 되죠. 혹은 이것도 아니면 거시적인 게 어렵다, 그러면 미시적으로 예를 들면 나의 투자 공부, 뭐 주식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뭐 부동산 공부가 될 수도 있든, 어쨌든 이걸 먼저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시작하다 보면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에 대한 눈이 훨씬 더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된 책자, 뭐 기사, 혹은 뭐 유튜브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경제 공부가 필요하고요. 인생 후반을 위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경제를 잘 아는 분들은 상관없죠. 앞에서 얘기한 거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런데 이거 외에 새로운 영역을 공부하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저도 역시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간 이 대학원은 이제 젊은 분들이 있는 대학원이라기보다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이 많은 대학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만나면서 제가 너무너무 이렇게 많은 걸 배우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때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그런 면에서 이제 여기 책 보이시죠? 이렇게 책도 냈던 게 제가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런 뇌혁명에 관련된 뇌과학 관련된 거를 이제 했거든요. 이런 것도 좋고요. 버킷리스트처럼 무엇인가 새로운 걸 뚫어보자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 없어요. 만약에 어떤 분들은 나는 그런 거 관심 없고 나는 창업이나 개업할 거를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월급을 받은 사람의 입장으로서 회사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창업을 한다, 개업을 한다라고 할 때는요, 예를 들면 1인 사업자, 뭐 어떻게 낼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공부해 보는 거예요. 혹은 내가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에 대한 공부도 물론 하시겠지만 그거는 내가 익숙한 거고, 그거 외에 사장으로서 혹은 사업주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게 할 게 되게 많거든요. 뭐 사업자를 내는 방식, 사업자가 처음 신생일 때는요, 은행 가서 통장 개설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웬만한 직장인 분들은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새로운 공부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창업 관련된 거 뭐 아주 얇은 책자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도 읽어보면서 새로운 걸 준비해 보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시간을 관리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위한다는 건요, 인생 후반을 준비하는 건데 결국은 그럼 지금 시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시간 관리를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냐면요, 일단 배우자와 자녀와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시간을 관리한다는 건요, 인생을 관리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인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와 40대 되면 이제 뭐 결혼 10년 차 조금 더 넘어가겠죠. 10년에서 15년 정도 되면 이제 부부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대화를 새롭게 한다거나 무엇인가 이 배우자와의 시간을 어떻게 잘 지낼지, 그리고 자녀들과의 식사.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되면 아이들하고 식사하기 어렵거든요. 걔네들한테 시간 맞추기가 어렵다고요. 뭐 어디 가자고 해도 잘 안 따라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식사를 꼭 한번 같이 한다거나 혹은 취미 생활을 하나라도 좀 같이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간 확보가 꼭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시간 관리 속에서 나 자신을 위한 이제 책 읽기, 앞에서 이제 뭐 TV랑 연관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자기 몸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관리한다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운동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먹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잠도 있고, 요 세 가지 중에 저는 첫 번째 잠을 얘기할 거거든요. 왜냐면 먹는 거는 뭐 밖에서 직장 생활하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뭐 못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잠은 일단 집 안에서 내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예요. 운동도 시간 확보 안 된다 그러면요, 그래서 잠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요즘에 신문 기사를 보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잠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 잠은요, 내 물리적 시간과 함께 공부 시간하고도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내가 잠을 잘 관리해야지 직장 생활도 잘 할 수 있고 내가 공부하는 시간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잠자는 게 흔들리면요, 신체가 망가지는 것과 동시에 회사 생활, 그리고 내가 다음 텀을 위한 준비도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셔서 잠, 그리고 인간 관리하시는 것, 앞에서 얘기했지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요, 이제 부모님하고 내 가까운 지인들, 뭐 예를 들면은 인생의 선배들 혹은 선생님들을 찾아가는 것도 40대부터는 조금 더 색다르게 돼요. 제가 사실 이렇게 책 내면서
제일 좋았던 게 예전에 고마웠던 은사분들 혹은 좀 가까운 선배들한테 책을 보내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편지도 짧게 쓰고 하면서 책을 보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소통이 훨씬 더 좋아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40대 되면 이제 이전까지는 좀 뭐 얻어먹었다라고 하면 이제 40대 때부터는 입이 아니라 지갑을 열어야 되는 시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0대는요, 위에 분들도 섬겨야 되고 또 우리 아래 후배들도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인생 관리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자기 개발을 위한 5가지 다시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는 블로그나 유튜브를 시작하라. 두 번째는 집에 TV를 없애고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책 읽는 분위기를 만들자. 세 번째는요, 지금 내가 속해져 있는 인생 영역, 내 직장에서 최대한 발전해보자. 뭐 공부를 하던 강의를 듣던. 네 번째는 인생 후반을 준비하자. 제가 크게 2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경제 공부하는 것, 또 하나는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내가 익숙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혹은 내가 다음번 텀에 가야 될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5번째는 시간 관리하자요. 시간 관리는 결국 인생 관리예요. 인간 관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하냐, 사람 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첫 번째는 배우자, 그리고 자녀,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또 하나는 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40대 분들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이 많은 일들 속에서 다 할 수 없죠. 우선순위가 필요하죠. 제가 말한 이 5가지 꼭 기억하셔서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40대 때의 성공이 또 50대, 60대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